대한민국 교육의 판도를 바꿀 엄청난 계획이 나왔습니다. 바로 2026년 교육부 예산인데요. 이 막대한 돈이 과연 어디로 흘러가서 우리 교육 현장을 어떻게 바꾸게 될지 오늘 그 돈의 흐름을 한번 제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숫자입니다. 106조 4천억 원. 국회에서 최종 확정된 내년도 교육부 예산 총액이죠. 이건 그냥 돈이 많다는 걸 넘어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디에 집중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인데요. 먼저 이런 예산이 왜 역대급인지 큰 그림부터 보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우선순위를 하나씩 뜯어볼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든 돈줄, 즉 재정 구조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확정된 내용은 뭔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첫 번째 우선순위는 바로 균형 맞추기입니다. 그동안 너무 수도권으로만 쏠렸던 대학 문제를 해결하고 지방에 있는 대학들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정말 대규모 투자가 시작됩니다. 여기에 투입되는 돈이 얼마냐면요. 무려 3조 1,448억 원입니다. 이건 뭐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지 제대로 보여주는 숫자라고 할 수 있겠죠. 이 투자는 크게 세 갈래로 나뉩니다. 우선 각 지역의 거점 국립대학들을 세계적인 연구대학으로 키워하는 데 돈을 쓰고요. 그리고 라이즈라고 해서 지역사회와 대학이 손잡고 같이 발전하는 모델을 만드는데 가장 많은 돈이 투입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사립대나 전문대도 각자의 특성을 살려서 혁신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자금을 지원하는 거죠. 자, 다음 우선순위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정말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바로 인공지능, AI와 같은 첨단 기술 분야의 핵심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계획이에요. AI 인재 양성, 여기에만 1,258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이건 뭐 앞으로 다가올 글로벌 기술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아주 중요한 필수 전략이라고 봐야겠죠. 자,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이거 정말 대단합니다. AI 부트캠프 예산이 작년에 23억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570억 원으로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늘었죠. 이게 단순히 돈만 늘린 게 아니에요. 지원하는 학교를 기존 3개에서 무려 40개로 확 늘린 겁니다. AI 실무 인재 제대로 한번 키워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돈만 쏟아붓는 게 아닙니다. 현장 실무 능력을 키우는 부트캠프를 확 늘리고 또 지역별로 AI 교육과 연구를 이끌어갈 허브 대학을 새로 만듭니다. 그리고 AI를 다른 전공이랑 합치는 융합교육도 지원하고요. 심지어 AI나 소프트웨어를 공부하는 학생들한테는 부담 없이 공부하라고 학업 장려 대출까지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시선을 좀 바꿔서 우리 아이들 이야기로 가볼까요? 바로 유보통합입니다. 그동안 유치원은 교육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이렇게 나뉘어 있었잖아요. 이걸 하나로 합쳐서 이제 국가가 영유아 교육과 보육을 제대로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이 중요한 변화를 위해서 총 8,331억 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만큼 이제 국가의 책임이 훨씬 더 커졌다는 뜻이죠. 그래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가 뭐냐? 바로 이겁니다. 가장 세심한 돌봄이 필요한 만 0세반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선생님 한 분이 아이 3명을 돌봤는데 이걸 2명으로 줄이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 아이들한테 훨씬 더 집중적인 케어가 가능해지겠죠. 자, 그럼 우리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뭐가 좋아지는 걸까요?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일단 4, 5세까지 무상교육 보육이 확대돼서 돈 걱정을 덜게 되고요. 0세 아이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질 좋은 돌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쁜 아침 출근 시간대 돌봄 공백을 메워주는 아침 돌봄 선생님들을 위한 수당도 새로 생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여기저기 엄청난 돈을 쓴다고 하는데 이 돈들 다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예산의 구조, 이른바 재정 엔진을 바꾼 데에 있습니다. 핵심은 특별회계라는 건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딱 정해진 목적에만 쓰도록 자물쇠를 채워놓은 전용 통장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데 돈이 새지 않고 꾸준히 안정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장치인 셈이죠. 바로 이 그림이 그 비밀을 풀어주는 열쇠입니다. 기존에 있던 교육세라는 세금을 나누는 방식을 바꿔서 아주 강력한 전용 통장, 즉 특별회계 2개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 구조 개편이 이번 예산안의 핵심 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엔진이 바로 영유아 특별회계입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유보 통합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두 번째 엔진은 고등 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인데 원래 곧 사라질 운명이었거든요. 이걸 5년 더 연장해서 앞서 얘기한 지방대학 육성과 AI 인재 양성에 계속 돈을 댈 수 있게 만든 겁니다. 자, 그럼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정됐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부가 처음 내놓은 안이 국회 심사를 거치면서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더 추가되거나 바뀌었거든요. 표를 보시면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보육교사분들 처우 개선을 위해서 514억 원이 더 들어갔고요. 0세에서 2세 아이들 보육의 질을 높이는 데에도 192억 원이 추가됐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게 유아 사교육이 얼마나 심각한지 실태 조사를 하기 위한 예산이 새로 생겼다는 점, 그리고 인문학 연구 지원도 늘었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길게 설명해드린 모든 내용이 바로 이 그림 하나에 다 담겨 있습니다. 지방대학을 키워서 국가 균형을 맞추고 AI 인지를 국가가 책임지고 키워내고, 그리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합쳐서 국가가 보육을 책임지는 것까지, 이게 바로 2026년 대한민국 교육이 나아갈 방향입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도 이렇게 말했죠. 이번 예산은 정부가 약속했던 핵심 교육 과제들을 실현하기 위해 짜였다고요. 이처럼 정말 역대급 규모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막대한 투자가 정말로 우리 교육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꾸는 데 충분할까요? 그 결과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함께 지켜보고 만들어 나가야 할 몫인 것 같습니다.